안녕하세요. Fred English의 Fred Lee 이원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라이팅에 있어서 명확한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use easy words. 쉬운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멋있게는 보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의미 전달도 초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proximately, 대충, 대략, demonstrate, 보여주다, 드러내다, utilize, 사용하다, 이런 단어들, subsequently, construct, initiate, 많이 보신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작성하시거나 다른 라이팅을 하실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지는 않으시죠. 흔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그대로 남긴 채 다른 쉬운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훨씬 의미 전달이 clear,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approximately 대신 about, demonstrate 대신 show, utilize 대신 use, 다음에 next, build, begin.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내가 자신 있는 단어를 쓸 때 의미 전달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use numbers. 숫자를 사용해줘라. 복잡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조금 추상적인 혹은 개념 같은 것을 설명할 때 문장 자체보다는 숫자를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더 명확하게 독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The company's business situation has been improved. 회사 경영 사정이 개선되었다. 의미 전달은 되겠는데 얼마나 개선됐지? 라는 궁금증이 남죠. 그럴 때 숫자를 사용하면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됩니다. The business has been improved with the sales increased by 3% and the inventory reduced by 7%. 매출이 3% 증가하고요. 장기 재고가 7%나 줄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use less than 20 words in a sentence. 쓰시는 문장 한 개당 사용하시는 단어를 20개에는 초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장이 길면 보는 사람이 초점을 잃을 수가 있고 결국 의미 전달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efficiency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긴 문장인데 한 문장이 지면 관계상 저희가 줄였습니다. Company will be increased in the next 4 quarters. 회사의 경영 효율 개선을 위한 작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다음 4분기 기간 동안 회사 효율성이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Our senior management team has cut costs and made the company more efficient. 경영 효율이라는 것이 대부분 time saving, 시간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줄이고 또 cost cutting, 비용 줄이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문장에 써주면 위에 문장에 아무리 단어가 많더라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써주면 간결하게 의미 전달이 또 오해 없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place the verb and object together.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와 목적어를 떨어뜨리지 말고 항상 같이 붙여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삽입구 혹은 삽입절이 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죠. 예문을 볼까요? We supplied over a period of 11 months paper towels to Vietnam. 여기서 동사는 supplied, 공급했다고요. 목적어는 paper towels입니다. 근데 공급한 기간이 11 months, 11개월 동안 11개월 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난 이것이 동사 목적어 사이에 집어넣어서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예 기간을 문장의 맨 앞으로 부사구로 빼주라는 겁니다. Over a period of 11 months, we supplied paper towels to Vietnam. 이렇게 되면 동사 목적어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의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죠. 마지막, place the subject and verb together.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도 아까 동사와 목적어처럼 떨어뜨리지 마라. 같이 붙여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문을 볼까요?
The new heating system, which was approved by FTC and tested, will be on sale in March. 주절은요, The new heating system will be on sale in March입니다. 새로운 히팅 시스템이 3월에 시판될 거야. 그때 맞춰서 주문하세요. 이거죠. 그런데 그 히팅 시스템이 FTC가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랩에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어인 히팅 시스템과 동사인 be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삽입 형용사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되면 보는 사람이 피로해지고요. 그러면 의미 전달도 나중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의미 전달이 명확해질까요? 주절과 종속절을 아예 분리해서 독립된 서로 따로따로 제시해 주라는 겁니다. The new heating system will be on sale in March. 3월 달에 시판될 거다. 그리고 그 히팅 시스템의 내용은 It was approved by FTC and tested. 굳이 한 문장 안에 주절과 종속절 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두 개의 다른 문장으로 따로따로 제시해 주라는 거죠. 순서, 주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맨 먼저 내주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 그 다음에 제시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의미 전달하는 방법, 5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비즈니스 라이팅에 있어서 choosing the right vocabulary, 어휘를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